그죠? 2주째죠, 2주째. 오늘까지가 기초 잡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요거에 2주까지 기초 개념을,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는 진도 쭉 빼지 마시고 용어 정의 보시고 오늘 배우신 거 법인의 등록 기준이 있었죠? 그 정도는 읽고 앉으시라고. 자, 결격 사유입니다. 결격 사유. 일단 여기부터 보시고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결격 사유는 출제가 매년 박스에 문제 나오는데 34회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냥 한 문제 나온다 보시면 돼요. 출제는 한 문제인데 지금 등록하고 결격 사유하고 관계 있나 없나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할 수 없다 했죠. 여러 조문하고 관계 있는 게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일단 단독 문제 나오면 출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골라봐라. 거꾸로 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골라봐라. 박스 문제 보통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게 한 문제이면 우리가 공부하실 것은 결격 사유자가 법에서 10조에서 12가지가 있어요. 일단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할 때는 법에서 나오는 12가지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그럼 결격 사유의 핵심은 뭐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등록할 수 없고 소속도 될 수 없고 보존도 될 수 없다. 부동산에서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부동산에 일 못합니다. 그것이 등록의 결격 사유입니다. 12가지 해당되면 결격 사유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개념이면 결격 사유마다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이 있다 없다. 그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 사유니까 종사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결격에서 벗어났다. 이게 핵심이에요. 결격 사유자인지 아닌지는 12가지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핵심은 기간 중에 있는 자인지 기간이 경과되어 이게 핵심이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결격 기간 중이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는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말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등록할 수 없다는 말이고 소속도 될 수 없고 보조원,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우신 것 시험을 못 보는 사람은 몇 사람? 마지막 시간에 집중력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집에 간다는 거죠, 이제. 집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을 보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못 보는 사람 몇 사람? 2사람. 부정행위자 몇 년? 보존될 수 있다고 그랬죠? 자격 취소 후 몇 년? 3년. 그 2사람 빼고는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지금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일을 못합니다. 그 개념이에요. 시험장에는 가겠다 못 가겠다? 간다는 거예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도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는 말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딱 한 사람 예외가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다. 자격 취소 나오면 몇 년? 자격 취소 3년 나오면 좀 더 배우시겠지만 결격 사유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이 한 사람만 예외지. 나머지는 결격 사유 이어서 기간 중에 부동산에서 중개업에 종사는 못하지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게 12가지 있다면 결격 사유이다는 말은 기간 중에 있다는 말이고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결격 사유이다? 아니니까 될 수 있다. 이 개념이에요. 뭐가 중요하다? 기간이 중요하니 기간 중인지 기간이 경과했는지 이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결격 사유마다 정해지는 기간을 정리하시는 것이 있는데 민법 시간에 제한 능력자라고 들어보셨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있다. 민법에서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중학생하고 우리하고 단독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한다. 누가 불리해요?
미성년자가 불리하겠지. 판단 능력이 앞뒤 분간을 못하니까, 판단 능력이 부족하니까 미성년자가 불리하니까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있으니까 미성년자 보호하기 위해서 미성년자는 민법에서 제한 능력자로 정해놓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매매한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이렇게 배우신다고. 세 사람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민법 개정되기 전에는 한정치산자라고 불렀어요. 피성년 후견인은 금치산자라고 불렀어요. 어쨌든 요 세 사람이 민법상 제한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민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우리 과목은 특히 민법하고 섞여서 나오면 난이도가 중급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라고요. 민법에서 제한 능력자는 민법에서 뭘 배우신다고? 부동산에 대해서 A 매도인하고 B 매수인 간의 직접 매매 계약은 어디서 배우시고, 민법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배우신단 말은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은 민법에서 배우신다. 그죠? 미성년자입니다.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이다. 자기 소유 아파트를 성년하고 매매 계약한다. 누가 불리하다고요?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이 불리하니까 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단독으로 매매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를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미성년자 나이는 19세 미만이지만 혼인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혼인했다고, 나이는 19세 미만인데 혼인했다면 민법원에서 나이는 A지만 우리하고 똑같이 성년으로 간주해줘요. 우리하고 똑같이고 하니까 혼인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매매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혼인하고 미성년이지만 혼인했다면 성년으로 법에서 간주해 주겠다는 말이니까 혼인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매매한 것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미성년자는 뒤에 친권자가 있다 없다? 법정 대리인 후견인이 있다고. 미성년자가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가 있었다. 동의 얻어서 매매했다. 취소할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능력자 도움을 받아서 능력자를 간주가 되어서 매매하는 것은 취소할 수 없어요. 자, 거꾸로 읽으면 혼인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정 대리인 동의 얻으면 단독으로 매매할 수 있다. 그럼 지금 공인중개, 이건 민법 내용이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미성년자는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은 민법처럼 단독으로 매매할 수 있다 없다를 따지는 거야?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 우리 과목에 배우시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서 10조에서 등록의 결격사유인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인은 단독으로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매매 계약을 하고 있는 당사자 간에 개입해서 제3자 지위에서 중개를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걸 따지는 게 결격사유예요. 민법은 이 영역이고 공인중개사법은 이 영역이야. 그러니까 민법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혼인을 하였지만 나이가 미성년이면 결격사유니까 부동산에서 일을 못한다고. 미성년은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 정은 가질 수 있지만 아직 부동산에 출근을 못해요. 다르다는 겁니다.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이 있어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여기는 아예 상태가 다녀서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 누가 상태가 더 안 좋아요? 피성년. 중증 치매 환자가 병원에 계신다. 그걸 피성년 후견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좀 부족한 사람이 있다 없다? 정신은 멀쩡한데 있죠. 그 뭐 험한 이야기를 하기는 어쨌든 여기 보시라고. 피성년 후견인자, 피한정 후견인이 붙었단 말은 민법상 제한 능력자이죠. 인자가 붙다면 부족한 상태에 있으면 바로 피한정 후견인이 아니에요. 정신병동에 있다 해서 바로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신 돌아올 때도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 사촌의 친족, 검사 등이 가정법원에 가서 청구를 해요. 본인이 내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 그냥 있으면 우리하고 정상인도 똑같잖아요. 단독으로 매매하면 부족한 상태에서 불리하니까
내가 보호가 돼야 되겠다.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가정법원이 뭐라고 해주는가?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해줘요. 법원 가서 개시 심판 받아서 선고받았다고. 법원 갔다 와서 선고받은 사실은 옛날에 호적부, 현재는 호적제도가 없으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에 어디 가정법원 피한정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사실을 기록해요. 법원에 가서 개시 심판 받고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을 피한정 후견인이라 불러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사람이 민법상 인자가 붙어야 돼.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으면 인자가 있다. 인자가 없고 한정 후견 상태에 있다. 피성년 후견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민법상 제한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부족한 상태에 벗어났다. 정신병동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바로 결격에서 벗어나겠나요? 법원 갔다 온 사람은 법원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 뭘 해줘야?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가정법원이 종료 심판을 때려야 그때 결격에서 벗어난다. 미성년자가 나오면 오로지 뭐가 돼야 한다? 나이가 성년이 돼야지. 민법이 적용되면 안 돼요. 따라서 미성년자가 뭐 하였거나 혼인했다고 해서 벗어난다. 후견인 동의 있다고 해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뭐 성년.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뭘 받아야? 종료 심판 받아야 벗어난다. 간단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산 선고 받고 뭘 받고 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까지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뒤에는 기간을 묻겠죠. 권리가 파산 선고 받기 전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멀쩡했죠. 파산 선고 받기 전에는 법적으로 멀쩡했다고.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을 파산자라고 불러요. 파산자가 결격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기간을 말한다고. 권리가 파산 선고 받기 전 멀쩡했던 상태로 권리가 회복되는 복권이 되지 않은 상태이면 결격. 뭐만 되면 그러면? 복권만 되면 벗어난다. 이것도 함정은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가 워낙 많아서 파산 신청해서 파산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해줬다. 그럼 누가 되었다? 파산자 되었다. 결격에서 벗어나려면 이 사람이 로또 복권이 되어서 채무를 다 변제해서 빚을 다 갚았어요. 빚을 다 갚으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법원 갔다 온 사람은 법원 갔다 와야 돼. 채무를 다 변제해서 파산 선고해준 파산 법원 찾아가서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복권 신청을 하겠죠. 복권 신청하면 벗어난다? 아직까지 아니에요. 복권 신청받은 파산 법원이 채무 변제를 확인해서 복권 결정 선고해서 복권이 되어야 그때 벗어나지. 채무를 변제했다고 해서 벗어난다? 복권이 되어야 한다. 이게 답이야. 그래서 파산 선고 받고 복권 되지 않은 사람은 결격이 될 때 함정은 채무를 다 변제했다거나 법원에 가서 복권 신청했다고 해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복권이 되어야 한다. 됐어요? 간단한 내용이니까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어야 한다.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은 종료 심판 받아야 한다.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은 복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간단히 체크하시면 돼요. 자, 내용을 조금 단어가 좀 낯선 지문 나오는 게 이겁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에 선고받고 여기도 받고까지 나왔죠? 여기까지가 결격 사유이다는 말입니다. 뒤에는 다 기간을 말해요. 뒤에 키워드가 집행이 뭐 되거나 종료되거나 집행이 뭐 면제된 날부터 몇 년? 3년 요만큼 결격 사유이다. 금고 이상의 형하게 되면 징역형하고 금고형을 말해. 좀 더 설명드리고. 자, 모아서 봅시다. 자, 4번은 금고 이상의 형에 뭐 받고? 집행유예 받고 여기까지 결격사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집행유예 받은 기간이 만료되고도 플러스 몇 년? 이만큼 결격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 할 때는 앞에 어떤 법 위반 그런 제한이 있다? 없어요. 모든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고 다른 법 다 적용되는 게 금고 이상이고. 자, 5번 어떤 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여기는 이제 어떤 법 위반이라고 붙어 있죠.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얼마? 300만 원 이상의 어떤 형? 벌금형을 선고받고 나오면 결격이죠. 몇 년? 3년. 그러면
형벌 관계 나오는 것이 세 가지인데 여기 보시라고요. 형법이란 법에 따르면 검찰청에 불려가는 죄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처럼 재판 대상이 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검찰청에 불려가는 거예요. 현재 재판에서 선고되는 형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게 형법이란 법이 있다. 형법. 형법이란 법에 재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죄의 종류를 9개로 나눠놨어요. 가장 극형이 사형이고 그 다음에 징역형이고 금고형. 사형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금고 이상의 형하면 금고형하고 징역형을 말해요. 네 번째가 자격상실형, 자격정지형, 여섯 번째가 벌금형이야. 그러면 지금 시험 관계에서 관계 있는 형이 금고 이상의 형하고 벌금형은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형,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감옥 갔다 와야 돼. 감옥 갔다 오는 형을 신체형이라 부릅니다. 죄가 무겁다, 가볍다? 무겁기 때문에 니는 격리시켜서 반성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거우니까 결격사유인지 아닌지 할 때는 어떤 법 위반은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든지 변호사법 어떤 법, 모든 법 위반하여. 그 다음에 벌금형은 감옥 갑니까? 돈만 내면 되죠. 이걸 재산형이라 불러요. 가벼운 죄, 무거운 죄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죄인 벌금형이 결격사유인지 아닌지 할 때는 세 가지를 따져보셔야 돼. 모든 법 위반이 아니고 어떤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인지 아닌지 보셔야 되고 금액도 얼마? 300만 원 이상인지 아닌지 보셔야 되고 선고를 받은 자 벌금형도 재판받고 선고받으면 전과자입니다. 재판받고 나온 건 다 전과자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몇 년이 지나야 한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이니까 3년이 경과되면 벗어난다. 그럼 벌금형부터 보시면 벌금형은 다른 법 위반이면 결격사유이다. 벌금형 두고 다른 법 위반하여 벌금형 하면 결격사유가 아니고 200만 원의 벌금형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구분하실 개념이 여기 보시라고요. 우리가 올해 정을 따시고 자격을 취득했는데 자격증 대여로 걸렸다. 오늘 배우셨죠? 자격증 대여에 걸리면 형벌이 1-1이죠. 자격증 대여에 걸렸다고. 그럼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니까 재판 받아야 되죠? 재판 대상이 되는 죄를 지으면 누가 부른다? 경찰에 수사하고 기소할지 여부는 검찰청에 넘긴다고. 검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기소할지 여부를 검사가 결정해요. 검사가 갑이 자격증 대여했다 걸려서 갑을 검찰청에 언제 나오시라고 부르겠죠. 그럼 검찰청에 불려갔다. 검사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 지금. 경찰의 수상 기록 다 넘겨받았잖아요. 기소 의견에서 올린다고 검찰청에. 그러면 자격증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갑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수업용이니까 그냥 대답해요. 자격증 대여로 걸렸다니까. 다 수사 끝나고 자료가 다 넘어와 있다니까. 그냥 물 떠봐요. 그냥 야가 반성을 하는지 그래도 부정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정을 오래 땄는데 제가 정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제가 배웠는데 옆에 보니까 여쭤보니까 관행적으로 하는 걸 보고 저도 그걸 했습니다. 어쨌든 선처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대여할 때 받은 돈도 다 돌려주고 다 조치하고 왔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있어요 없어요? 죄는 지었다 안 지었다? 죄는 지었는데 반성의 기미가 있고 초범이고 반성의 기미가 있죠? 재판 갈 정도가 아니면 공소 제기를 유예해요. 기소 유예한다 그 말은 재판 갈 정도가 아니면 죄는 지었는데 재판 갈 정도가 아니니까 다시는 사고 치지 말라고 돌려보내는 게 뭐? 기소 유예예요. 유예 붙었단 말은 기소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반성의 기미가 없다. 저 전화 한 통 쓰겠습니다. 부터 시작. 요즘에 전화 한 통 쓰면 검사가 지 전화기 줘요. 하면서 바로 날짜 정해서 언제 재판 나오라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 공소 제기야. 기소한다 들어보셨죠? 검사가 죄를 인정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뭐하고 뭐다? 공소 제기하고 기소유예 결정. 혼자 뭘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배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앞으로 중개받아 초과 소수에 걸려도 1-1이야. 그러면 나를 어디서 재판 가기 전에 어디서 부른다? 검찰청에 부른다. 옷은 남루하게 입고 가야 되겠다.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그러면 최소한 요거라도 받고 나와야 돼.
여기까지 가면 장담을 못해. 공소 제기가 되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법원 가겠죠. 법원의 재판에 판사가 자격증 대여했네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뭐? 선처를 부탁합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우스갯소리로 눈물 젖은 반성문을 판사 앞으로 1장 쓰고 판사도 감동을 했고 죄는 지었다. 형을 선고하면 다 전과자다.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 둔 제도가 선고유예입니다. 죄는 지었는데 선고하겠다 안 하겠다? 선고유예는 선고하지 않겠다. 요거를 바꿔 나와야 돼. 형을 선고한다고. 만약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이렇게. 형을 선고한다. 전과자 되었죠. 그러면 징역형은 감옥 가는 형이다. 그 다음에 집행이야. 교도소 가야 되겠죠. 그러면 형 선고 단계는 뭐예요? 검사가 공소 제기 기소하면 법원의 재판에 선고하면 그 다음에 뭐? 집행. 기소, 선고, 집행이야. 그런데 형은 선고해서 전과자를 만들었지만 연세가 너무 많으시다. 부칙이면 등록증 대여를 걸렸는데 너무 연세가 많으시다. 우리보다는 연세 많으시면 교도소 앉아있는 게 불편할 거 아니요. 정상에 참작된다. 징역 6월을 선고한다. 배고파서 그런 겁니까? 저는 배고프면 목소리 살짝 바뀐대. 징역 6월을 선고한다. 그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한다.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말은 어디까지는 끝난 거야? 선고까지 끝난 거야. 집행을 유예하겠다 그 말은 감옥만 안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공소 제기, 줄이면 기소, 선고, 집행. 기소 유예는 죄는 지었다. 재판 갈 정도가 아니니까. 법원에서 선고를 유예하겠다 말은 죄는 지었다. 선고하지 않겠다 말이고. 선고는 다 끝났다. 끝난 다음에 감옥 보내든지 감옥은 안 보내든지. 집행을 유예하겠다 말은 뭐는 끝났다. 선고는 끝났다. 기소, 선고, 집행이요. 자, 그러면 여기 벌금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법인지 다른 법인지 300만 원 이상인지 300만 원 미만인지 보시고 끝에 선고받은 자는 전과자이다. 결격이죠. 선고유예는 선고하겠다. 결격 사유가 아니요. 물을 것이 많은 것이 벌금형이기 때문에 벌금형 앞에 이 법인지 다른 법인지 벌금형은 일단 세 가지로 확인하셔야 된다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인지 다른 법 위반인지. 벌금형 나왔는데 다른 법 위반이면 결격이다. 두 번째는 300만 원 이상인지 미만인지. 300만 원 미만이면 결격이다. 아니고 선고받은 자인지 선고유예인지.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결격이다. 다른 법 위반 300만 원 미만 선고유예는 벌금형 등은 결격사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할 게 많으니까 이게 잘 나올 수밖에 없다고. 자, 그러면 앞에 봅시다. 다시. 금고 이상의 형하면 법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모든 법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았다. 나오면 결격이죠. 뭐 형이 선고된 형이 감옥 가는 형이면 뒤에 나올 단어가 뭐예요? 집행이 나와야 되겠죠? 키워드를 찾으시면 돼. 이게 가장 키워드예요. 집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다 포함되는 개념이 집행이야. 집행이라는 단어 나오면 모든 법 위반 따질 필요 없고 당연히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행이야. 우리한테 물을 것이 언제까지 결격입니까? 할 때 집행이 종료되고도 몇 년? 3년. 집행이 면제되고도 몇 년? 3년이 지나야 한다. 그러면 6월형을 선고한다. 뜨면 그 다음에 집행 단어 나와야 되겠죠. 집행이 되었다고 감옥 보내겠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집행 종료가 뭔지 집행 면제가 뭔지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되겠다. 6개월 선고하고 선고한 날 감옥 보냈죠. 집행이 종료된단 말은 앞에 선고된 형기 6개월이 다 끝나야만 집행 종료야. 만기 석방이 대표적이겠죠. 만기 석방 다 살고 나왔다. 만기 석방되면 집행이 종료되었네. 종료되고도 다시 플러스 몇 년? 3년. 이만큼 결격이다. 그럼 6개월 선고받은 사람이 결격 사유에 벗어난다 할 때는 얼마 지나야 돼? 3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여기 나와. 가석방이 시험 나와. 징역 6개월 선고받은 사람이 3개월 살았어요. 살고 가석방을 해줬다고. 석방은 되었다. 만기 석방하고 가석방이 집행 종료인데 이게 시험 나오는 이유가 3개월 남기고 가석방 되었죠. 집행이 종료된단 말은 6개월이 다 지나야 집행 종료야. 가석방 되었지만 바로 3년만 경과하면 된다.
남은 형기가 있다 없다? 몇 개월? 3개월이 지나야 집행이 종료되고 플러스 몇 년? 징역 6개월형 형을 선고받은 자가 3개월 복역 중 가석방 나오면 얼마 지나야 돼? 3년 3개월이 지나야 한다. 3년 지나야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해서 집행이 면제된단 말은 특별사면, 3.1절 특사, 8.15 특사 들어보셨어요? 그게 특별사면을 줄이면 특사야. 특별사면 이렇게요. 3.1절 특사, 8.15 특사 받고 나왔다고. 광복절 특사 받고 나왔어요. 특별사면은 집행 종료입니까? 집행 면제입니까? 지금 면제란 말은 남은 형기는 면제시켜 주겠다 그 말입니다. 남은 형기가 면제되니까 특별사면 받으면 남은 형기 붙을 필요 없이 더하기 몇 년만? 3년. 그러니까 시험은 일단 표현을 집행 종료 나오면 더하기 몇 년? 3년. 집행 면제 더하기 몇 년? 3년. 이렇게 기본. 가석방은 남은 형기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고 플러스 3년. 특별사면은 남은 형기가 없이 더하기 몇 년만? 3년. 자, 모든 법 위반이고 금고 이상의 형이 이제 뭘 받았다? 집행유예를 받았다. 집행이라는 단어 나왔네. 집행이라는 단어 나오면 앞에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고 이상 형에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 단어 아니야? 징역 6월형을 선고한다. 그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한다. 이렇게. 집행유예 제도는 정상이 참작되니까 6개월형을 선고해서 전과자는 만드는데 정상이 참작되니까 6개월형에 대한 감옥 보내는 거 집행을 몇 년 동안 봐주겠다고. 2년 동안 봐줄 테니까 유예받은 기간만 사고 치지 않으면 풀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집행유예 받은 게 최근에 개정된 겁니다. 종전이나 집행유예 2년 받으면 2년만 경과하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했는데 여기 보시라고. 벌금형은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죄인 벌금형 선고받아도 3년 지나야 되는데 집행유예 1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무거운 게 형평이 안 맞다. 그래서 유예 기간이 끝나고 플러스 몇 년? 플러스 몇 년? 2년. 집행유예 2년 받으면 앞에 6개월 선고받은 것은 따지면 안 돼요. 집행유예 기간 2년에다가 플러스 몇 년? 2년. 몇 년 지나야 한다? 4년 이렇게. 여기 개정법이니까 시험 나온다는 겁니다. 집행유예하고 선고유예가 같다.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말은 감옥 안 보내겠다. 이미 형은 선고되었다. 결격입니다. 선고유예는 죄는 지었다. 선고하겠다. 선고유예는 절대 결격사유 아니야. 좀 이따가 단어 7개 정리하시면 돼. 집행유예하고 선고유예 같다. 다릅니다. 앞에 특별사면이 있었죠. 특별사면은 플러스 몇 년? 3년이 지나야 되는 결격이지만 일반사면 제도도 있습니다. 일반사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대권 행사에서 국민의 심의가 그냥 풀어주는 겁니다. 특정인을 풀어주는 게 특별사면이에요. 일반사면, 일반 개념은 배우신 적이 있다 없다? 일반법, 특별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수업을 부탁할게요. 첫 주 강의는 듣고 오시라고. 매주 첫 주 강의. 그 듣고 오시고 해야지 단어를 까먹고 계속 기초 강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좀 다져서 기초만 튼튼히 하시면 돼요. 우리 과목은 오늘 2주까지가 핵심이야. 어려운 거 없어요. 다음 주부터는 어려운 거 없어요. 신고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거 배우는 게 다음 주예요. 일반 사면은 일반 개념은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사면 대상인 자, 명예훼손죄 지은 사람을 다 풀어줍시다. 국회 동의 절차에서 이번 회기 때 일반 사면 대상자 죄는 어떤 죄를 할까요? 명예훼손죄. 다 전국에 있는 명예훼손죄를 걸리는 사람 다 풀어주겠다는 것이 일반 사면이야. 일반 사면 받으면 앞에 형에 선고받은 사람이 있으면 형 선고받은 걸 없애주는 게 일반 사면이야. 비교 나오시면 돼. 일반 사면은 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이다. 금고 이상의 형에 선고받으면 결격이다. 집행 종료 3년, 면제 3년, 집행유예 플러스 몇 년? 2년. 일반 사면은 받으면 이 선고받은 자체를 없애줘요. 선고받은 사실이 없으면 전과자야 아니야. 결격이 아니에요. 특별사면이랑 일반사면 비교 이렇게 나가신다는 거예요.
집행유예는 결격인데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 받았다 이렇게 뜨면 뭐는 체크하실 필요가 없고 1년형을 선고받아 이건 필요 없고 지금 결격인가 아닌가 하니까 유예 기간만 더하면 되고 유예 기간 플러스 몇 년? 징역 3년형을 선고한다. 그 형의 집행을 5년 유예한다. 뭐만 체크하시고? 3년은 필요 없고 5년 플러스 몇 년? 2년이니까 총 몇 년? 7년. 유예 기간 체크가 중요해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이건 됐죠? 세 가지 따지시는 거. 요게 난이도 좀 있다. 단어가 기소, 공소, 제기, 기소유예, 선고, 선고유예, 집행, 집행유예 이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인다고. 근데 요것만 익숙해지면 문제 풀 때는 하자가 없어요. 쉽다는 겁니다. 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자, 여기까지 좀 난이도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처분받은 사실도 결격사유를 만들겠다. 이건 간단히 보시면 돼요. 일단 자격 취소는 앞면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뒤에 붙는 기간이 얼마? 3년. 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이니까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고 예외로 자격 취소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누구도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도 이게 예외니까 여기 시험 잘 나올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현재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법을 위반하면 공인중개사이니까 자격 취소 대상 되겠지만 소속은 자격 정지 대상이 된다. 나중에 뭐가 정리할 겁니다. 자격 정지는 누구에 대한 처분이다? 소속. 정지 처분은 최대 6개월입니다. 6개월 범위내에서 3개월 처분하기도 하고 6개월 처분하기도 하고 만약에 3개월 받았다. 자격을 3개월 정지하겠단 말은 3개월 동안 일한다 못한다? 못하니까 자격 정지는 몇 년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받은 기간 3개월 받고 나면 몇 개월만 3개월 기간 중이면 결격 받은 3개월만 지나면 벗어난다. 자 3번은 등록 취소란 말이 나왔네요. 등록은 누구한테 취소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되었다.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취소가 자격 취소.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받아 몇 년? 3년. 취소 처분은 몇 년이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라. 요건 난이도가 있는 것은 다음 순한테 할게요. 지금 결격 사유가 중요하니까.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 처분. 소속은 자격을 정지한다라고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뭘 정지한다? 업무 정지. 업무 정지도 최대 6개월입니다. 만약에 2개월 받았다. 2개월. 그러면 2개월 동안 가게 문 닫아라 그 말이죠. 술집으로 치면 영업 정지 아니야. 그럼 2개월 기간만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여기에 가장 꼼꼼하게 보실 게 겁니다. 자, 오늘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사원은 무한 책임 사원이다. 등록 기준에서 자 보시라고. 각 법인의 A, B, C 세 사람을 등기한 사원임을 두고 있다. 예? A, B, C가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 정지 사고 쳤다고. 활동은 사원임원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거 아니야? 업무 중에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2023년도 11월 10일 날 ABC가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 정지 위반 사유가 발생됐어요. 그 위반 행위가 나중에 적발되겠죠? 적발해서 등록관청이 법을 위반한 ABC가 있는 각 법인인 개업공인사에게 업무 정지 처분을 때렸다고. 예? 2개월 업무 정지 처분 때렸어요. 업무 정지 처분 때린 것은 사고 문제 치고 나중에 적발해서 처분 때릴 거 아니에요? 2024년도 1월 10일 날 각 법인에 대해서 2개월 업무 정지 처분 때렸어요. 이때부터 2개월 동안 가게 문 닫았다가 2개월 지나면 일해라 그 말 아니야? 그러면 A, B, C가 결격일 것인가? 처분 당시에 사원임은 등기 보니까 D가 추가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지금 누가 업무 정지 받았어요? A, B, C가 업무 정지 받는 거 있을 수가 없는 말이지. A, B, C는 지금 법인에 지금 일하는 사람이고 법인이 등록한 사람 아니요. 각 법인이 회사 문 닫으라 2개월 했다고. 그러면 A, B, C가
일을 못하는가? A, B, C, D가 일을 못하는가? 여기 D라는 사원 임원은 여기 사고와 관계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법인이 업무 정지 받으면 누구 때문에 업무 정지 받았다? 사원 임원 때문에 업무 정지 받으니까 사고 칠 당시입니다. 사고 칠 당시에 있었던 A, B, C가 결격이지 D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A, B, C 사원 임원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A가 파산 선고 받았다. 결격입니까 아닙니까? 파산 선고는 결격이 복권되지 않으면 그러면 A가 지금 한 사람이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으면 결격이죠. A는 일 못하네. 법인은 결격인가 아닌가? 결격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법인하고 사원 임원은 한계로 보시면 돼. 법인 등기하려면 반드시 둬야 되고. 그래서 법인이 업무 정지 받으면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임원도 결격이듯이 사원 임원 중에서 한 사람에도 결격이면 누구도 결격이다. 법인도 결격이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누가? 법인이. 그러면 사원 임원도 결격이다는 말이겠죠. 사원 임원을 묻는 게 아니고 언제의 사원 임원.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있었던 A, B, C면 A, B, C가 결격이지 여기 사유 자리에 처분 당시 하면 안 된다고. 사고가 먼저 발생되고 나중에 처분될 거 아니야? 처분 당시 하면 저기 보면 D는 사고 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D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유 발생 후에 새로 선임된 사람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있었어요?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있었던 A, B, C가 결격이지 사유 발생 후 새로 선임된 D는 결격이다. 이렇게 꼼꼼하게 묻는 게 이거야. 결격 사유에서 가장 꼼꼼하게 확인할 게 이겁니다. 법인이 업무 정지 받았습니다 하면 사원 임원을 묻는 게 아니고 언제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임원이었던 자. 처분 당시에 하면 안 되고 사유 발생 후 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는 사원 임원 중에서 결격 사유가 있다. 사원 임원 중에서 방금 A가 파산 선고 받았다. 누구도 결격? 법인도 결격. 아시겠죠? 이게 결격 사유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이 금고 이상의 형, 벌금형이고 기소, 선고, 집행이라는 단어가 조금 절차가 낯설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시험 문제 푸실 때는 나중에 함정 체크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결격이고 교재 한번 봅시다. 교재 보고 마치죠. 자, 결격 사유라는 개념은 12가지인데 가장 기초 12가지를 몰라도 돼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종사할 수 없다.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이 있다 없다. 결격 사유 플러스 기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 결격 사유는 기간 체크하는 게 전체입니다. 전체. 자, 결격 사유에서 결격 사유 제도 필요가 없고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맨 밑에 효과 있나요? 그래서 둘째 줄 10조. 10조가 뭐예요? 결격 사유죠. 12가지가 있다. 10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밑줄. 개설 등록할 수 없다. 등록할 수 없다는 말이니까 같은 말 누가 될 수 없다? 개업 공인에서 될 수 없고 넘기시면 첫째 줄 66페이지. 결격 사유자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으로 취직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둘째 줄 끝에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존이 될 수 없다. 줄이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래서 밑에 2번 중간에 미성년자는 언제? 미성년자 땡땡 성년이 되어야 한다. 적을 줄 아시고 미성년자가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할 때는 성년이 되어야 한다. 어디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 2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 해도 결격 사유이다. 3번에 혼인해서 성년으로 간주되어도 결격 사유이다. 미성년자는 2번, 3번에 속으시면 안 되고 오로지 성년이 되어야 한다. 그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 옆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간단해 보시면 돼. 피한정 후견인은 땡땡 종료 심판 피한정 후견인 밑줄 하시고 양가로 3번 종료 심판 밑줄. 종료 심판 받으면 벗어난다. 피성년 후견인도 뭐 받으면 된다? 넘기시면 68페이지 종료 심판 밑줄.
5번 파산 선고 받고 나면 결격 사유이죠. 기간은 언제까지? 파산 선고 받고까지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복권이 되지 않으면 결격, 복권만 되면 벗어난 복권이 중요한 단어이다. 복권되지 않은 자 결격. 그럼 뭐가 되어야 한다? 복권이 되어야 한다. 그 정도 적으시면 돼. 밑에 설명처럼 읽어보자 하면 연구직이 되는 거예요. 수험생이 아니고 필요 없어요. 기본서 내용 중에서 80%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 자, 6번에 금고 이상의 형의 뭐? 집행이 키워드죠. 집행. 집행이라는 단어 나오면 뭐가 다 끝났다. 기소가 되었고 선고가 다 끝났다. 그걸 알고 보셔야 돼. 그 집행유예 나오면 선고받은 형기는 필요 없고 뭐만 딱 집으시고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인지 보시고 플러스 몇 년? 2년. 유예 기간 플러스 2년. 넘기시고. 집행유예에서 동그라미 2번 70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유예기간 플러스 2년 고막 체크하시고 밑에 참고학습에 박스 있나요? 선고유예 밑줄. 선고유예는 선고받은 자이다. 절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그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박스 밑에 7번 금고 이상의 실행에 뭐? 선고받고 결격이죠. 금고 이상의 감옥 가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선고받았습니다 하면 뒤에 나올 단어가 뭐예요? 집행을 찾으시면 되지. 집행만 찾으시면 모든 게 해결되는. 집행 나오면 앞에 확인할 법이 있다 없다? 모든 법인 확인할 필요가 없고 집행이라는 단어 나오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는 게 다 포함하는 개념이 집행한 게 단어예요. 우리한테 물어볼 것이 언제까지 결격 사유인지 아십니까? 그 말이니까 집행 뒤에 종료 플러스 몇 년? 3년. 집행 동그라미 면제 플러스 몇 년? 3년. 집행 종료된 날부터 3년. 집행 면제된 날부터 3년. 박스 밑에, 저 밑에 양가로 1번에 집행 종료 플러스 몇 년요? 3년. 적을 줄 아시고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가석방 땡땡. 가석방은 자녀 형기가 있다 없다? 자녀 형기 플러스 몇 년? 3년. 그렇게 적으시면 되고. 남은 형기,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옆에 페이지 양가로 2번 집행 면제 플러스 몇 년? 3년. 적으시고 특별 사면 플러스 몇 년? 3년. 같은 말인 거 이해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에 일반 사면 있다. 일반 사면은 적시라되어 있죠. 일반 사면 땡땡 결격 사유 아님 적으시면 되고. 일반 사면 받은 사람은 적시란 말은 일반 사면 받고 나오면 바로 일할 수 있다 없다? 결격 사유 아님. 그 다음에 비교하실 게 8번에 벌금형 괄호하시고 벌금형 나오면 죄가 가볍다. 앞에 어떤 법 위반? 이 법 밑줄 얼마? 300만 원 이상 밑줄 뒤에 선고 받고 나오면 플러스 몇 년? 3년. 그래서 2번 밑에 다른 법 X 적으시고 다른 법 벌금형은 결격이다? 아니고 300만 원 이상 밑에 300만 원 미만 X 그죠? 선고받고 밑에 선고유예 X 그렇게 세 가지 적을 줄 아셔야 돼. 벌금형 두고 다른 법 벌금형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렇게 적으시면 나머지는 필요가 없고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72페이지 9번 자격 취소 몇 년? 3년.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옆에 페이지 73페이지 10번에 자격 정지된 자. 자격 정지는 누구에 대한 처분이라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적을 줄 아시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받으면 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 그 다음에 11번 둘째 줄 등록 취소 후 몇 년? 3년. 자격 취소도 3년이고
등록 취소도 3년이다. 그 정도 기본 체크해 놓으시고 넘기시면 12번에 업무정지 처분 밑줄. 업무정지 처분은 누구에 대한 처분이고 자격을 정지한단 말은 소속에 대한 처분이고 업무정지는 개업공용사에 대한 처분이죠. 업무정지 처분받고 끝에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업무정지 4개월 받았다. 몇 개월 동안 결격? 4개월. 13번 별표. 업무정지 받은 밑줄. 법인 동그라미. 누가 업무정지 받았어요? 그러면 사원 임원도 결격이죠. 언제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 사유 동그라미 발생 뒤에 당시 동그라미. 사유 당시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이다. 사유 발생 당시 자리에 처분 당시 하면 안 돼요. 그거 한 개 유의하시고. 14번 사원 임원 중 결격 사유가 있는 누구도 사원 임원의 결격이면 누구도 결격? 법인도 결격이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이다. 피특정 후견인이라는 말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피특정 후견인, 유사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은 결격이다. 복권되지 않으면. 개인 회생은 있던가요? 개인 회생은 결격 사유가 아니고. 특별 사면 받은 사람은 결격인데 일반 사면은 결격 사유가 아니고.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 플러스 2년 결격이지만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고. 자격 취소 받은 자는 결격이죠.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시험만 못 보지 보존될 수 있나 없나요? 결격 사유가 아니고. 벌금형 선고받으면 결격인데 과실 처분이란 말이 있던가요? 이렇게 비교해 나는 게 결격입니다. 단어가 유사한 것을 유의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